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6월 5일 자정을 막 넘겼습니다. 지금부터 심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민주당의 내분이 그야말로 친문과 그 다음에 친명 사이에 전쟁 상태로 지금 악화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대한민국의 정당 정치가 사실상 알고 보면 굉장히 취약해요. 그래서 어느 당 대표가 들어서든지 간에 개파를 없애겠다 하는데 이 개파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개파를 완전히 부인할 수도 없고요. 또 없어지도 않기 때문에 이 개파를 어떻게 하면 이 생산적인 정치로 연결시킬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정당의 능력인데요. 자, 민주당 지난 5년 정관, 5년 정부를 이끌어 왔는데 이 바로 무너지니까 그 적나라하게 민주당의 실력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친명과 그 다음에 친문 사이에 일대 전쟁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진 연석회의도 열리고요. 또 중진 회의들이 열리고 또 연석회의도 열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내전은 갈수록 커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도하 언론 보도를 쭉 제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뭐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얘기한 걸 다 인용할 수는 없겠지만은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중심이 된 철험회, 여러분들 아시죠? 이 사람들이 이제 강경파예요. 이 강경파는 죽자 사자 살자 무조건하고 이재명 살리기. 그래서 8월 전당대회에서 이재명을 당 대표로 죽여 세운다. 이게 그들의 전략적 목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친 이재명 이 인물들이 나서서 일제히 지금 이재명 살리기 작전에 나서고 있고요. 이에 반해서 친문 세력들은 원래 친문 입장에서 볼 때는 이재명이는 반문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문은 책임을 져라. 책임론을 적극적으로 부각시키면서 지금 이 경기도 지사라는 사람이 경기도 지사까지 하고 대선 후보까지 한 사람이 지금 느닷없이 인천으로 도망가가지고 개항해서 겨우 살아나가지고 이게 과연 당을 살린 것이냐. 그러니까 염쳤는지 그만하고 전당대회에 절대 나서지 말라. 그래서 양쪽의 목표가 말이죠.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어제 사실상요, 연석회의 한 서너 시간씩 회의가 계속됐는데, 어제 회의 석상에서는 본래 어마어마하게 싸울 거야 그랬는데 별로 친문과 친명계 간에 싸움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문 세력들은 좀 공세를 많이 했고, 거기에 반해서 친명 세력들이 맞대응을 자제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이재명이가 할 얘기가 없잖아요. 자, 이번 민주당이 이렇게 참패를 하는 데는 실질적으로 이재명이가 경기도에서 인천으로 도망가가지고 그야말로 판 자체가 아주 친민주당 판인 개항을 해 슬그머니 나타난 거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수세에 쳤는데 이제 하루가 지나고 나니까 이 친명들이 일제히 공격을 퍼붓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철험의 선두주자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김남국이는 이번 대선 때 수행실장을 맡았잖아요. 김남국, 그 다음에 김용민, 아주 약방의 감자처럼 빠지지 않죠. 그 다음에 민영배, 이런 사람들이요. 이재명이 구명 작전에 아주 발벗고 나서고 있고요. 이수진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일제히 말하자면 이재명을 감싸고 돌고 있고, 그 다음에 친문 세력들 가운데서는요. 설훈, 친문 세력하면 넓은 의미에서의 친문 세력에는 이 정세균계와 그 다음에 이낙연계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낙연계와 그리고 정세균계는요. 이 개파 없앤다 이런 차원에서 자기네들의 이 개파를 완전히 해체를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이 해체 선언하는 것은 결국 친문이라고 하는 하나의 배를 타고 똘똘 뭉쳐서 친명과 싸우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낙연계와 정세균계를 포함한 넓은 의미에서의 친문계 인사들은 설훈, 김종민, 그 다음에는 홍영표, 윤영찬, 고민정 이런 사람들이 전부 친문계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일제히 말이죠. 지금 입장문을 내놓은 김남국 같은 경우에는요. 이재명 책임론과 관해서 오로지 내 탓 타령만 가득했다. 반성보다 당권에 대한 사심이 가득해 보였다. 민주당 쇄신 의지가 아니라 개파 이익이 먼저인 것 같아 안타깝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그리고 마치 작전하듯이 국회의원 10여 분께서 일제히 SNS에 글을 올리고 일부는 방송에 출연해서 일방적 주장을 했다. 그래서요, 전국에서 고분분투하는 후보와 당원들, 지지자들이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선거운동을 하고 있을 때 일부 의원들은 이재명 죽이기를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다.
이게 대선 때도 마찬가지였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고요. 김영민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하는 국회의원들과 당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사람들은 이제 정신 차려라. 당권 장악과 같은 권력 투쟁을 하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당 외부 정치 세력과 권력 투쟁을 피하는 정치인들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민영배, 자, 똑같습니다. 이 책임론을 주장하는 친문계들을 비판하고 있는데요. 좀 잔인한 게 아닌가.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자기 당 동지들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니 말이다. 한 번 더 칼질하겠다는 의도는 아니었으면 좋겠다. 경쟁자를 죽이겠다고 덤비는 심보는 제발 아니기를 바란다. 아주 굉장히 강하게 치고 나섰어요. 그리고 이제 어제 이어졌던 한 4시간짜리 연석회의에서 이재명을 비판한 사람들, 뭐 일일이 실명을 밝히지 않아도 아시겠죠? 우선은 서른 의원이 나섰어요. 자, 이낙연 대표를 찾아가서 당을 살리자, 도와달라. 삼고초려를 했으면 선거에서 이기기는 힘들었겠지만은 구청장 자리는 좀 건드지 않았겠느냐. 판단 착오인지 자만인지 모르겠지만은 이재명은 그렇게 안 했다. 이렇게 비판했고요. 그리고 이재명과 송영길 서로 이 공천을 가지고 투명하지 못했는데 이거 조사해야 된다. 라고까지 밝혔어요. 네. 라고까지. 그러니까 이거 둘 공천 거래한 거 아니냐? 이거를 시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연석회의에서 한 30여 명 가까이가 발언했는데 이 발언자로는 설훈, 윤영찬, 이병훈, 홍기원 이런 사람들이 나왔고요. 자, 이 정도가 되니까 어제 연석회의에서는요, 친문계들의 일방적 공세로 이어졌고, 그리고 이제 뭐 홍영표 의원도 마찬가지로 이재명 출마한 거 이거 책임을 져야 된다. 그리고 김종민 의원도 말이죠. 민주당으로서는 참사했는데 이재명, 송길 두 분이 대선 한 달 만에 출마한 게 결정적이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그리고 친명계 자장인 정성호 의원은 일방적인 한쪽의 주장만 있었고 토론할 분위기가 아니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실정으로 선거에 패했다고 말한 사람은 단 0.1%도 없었다. 이렇게 친명계 그리고 친문계가 일방적으로 주구장창 얘기했다. 그런 게 불만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친명계 의원들은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나서지 않았다. 예. 자, 그리고요, 친문계가 원하는 것은 이재명 의원의 전대 불출마 선언인데 그걸 대놓고 요구하지 못하니 각자 하고 싶은 말만 늘어놓는 분위기였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수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 동료 의원들께서 이번 지방선거 패배의 원인을 이재명 의원, 송영길 후보로 지목하는 것을 보고 아주 착잡한 마음을 숨길 수 없었다. 이재명을 부르는 게 누구인가? 당원들이 요청했고 당이 결정한 것이다. 그래서요, 이 이수진 의원 같은 경우는요, 이재명 책임론을 가지고 이거는 마녀사냥하는 것이다 라는 극단적 표현까지 쓰고 있고요. 손혜원 전 의원은 민주당의 패배는 이낙연으로부터 시작한 것이다. 계속되는 민주당의 오판과 뻘짓 속에서 그나마 경기지사 성공, 인천 계양의 신락 같은 희망의 불씨를 살린 것이 이재명이다. 이렇게 감싸고 나섰습니다. 자, 지금 이수진이 얘기한 거, 그리고 손혜원이 얘기한 거, 이거 우리 국민 정서하고 비슷합니까? 근처도 못 가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지지율은 떨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재명과 송영길의 책임론은 이 민주당 내에서뿐만이 아니고요, 친문을 떠나서도 우리 국민들도 이거 정상적인 정당 정치의 발전,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에 이재명과 송영길의 출마는 그야말로 공천 과정을 무력화시켰다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략공천을 위해서 이재명과 송영길을 이거 아예 아웃시키기 위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러나와가지고 이 공천을 위해서의 전략공천에서 배제한다. 이걸 갖다가 뒤집어 엎었잖아요. 이게 민주당의 실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수진 의원 이 말을 마녀사냥까지 얘기하는 걸 보면 여전히 우리 국민 정서 그리고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분위기의 판단에 전혀 맞지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고민정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동안에 사실 이재명 비판할 게 많았는데 비판하지 안 나왔다. 왜? 내가 비판하는 것이 밖으로까지 새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비판을 자제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비판을 안 하다 보니까 이재명 뭐라고 그럴까요? 기고만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는 대놓고 밖에서도 비판하겠다. 이러한 입장문을 어제 내놨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 이러한 고민정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야, 이거 드디어 참 속내를 내는 것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게 됐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인물들 중에 이제 하나가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 뭐라고 올렸냐? 초보 정치인이지만은 워낙 밭이 좋아서 오세훈도 이겼던 고민정 의원. 그동안 비판 자제해 왔다는데 후회한다. 이제 고 의원 비판을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고요. 김용태 의원은 뭐라고 했냐? 고 의원 또 양심을 속였다. 매번 양식을 속이면서 권력만 바라보고 줄 서는 게 고 의원의 정치인가? 그러면서요. 이 후보에 대한 비판을 자제했던 것이 이제와 후회되는가? 그걸 알면서도 선거 전에는 어떻게든 이겨보겠다는 수작으로 자기 자신을 속였으면서 이제와 바른 소리 하는 척 하면 그 누가 진정성을 믿겠는가?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이런 비판에 직면하니까, 그리고 반발이 많으니까요. 자, 뭐라고 다시 오늘 페북에 입장을 내놨냐면, 일부 몇몇 인사들은 알면서도 그러는지 문맥 파악을 제대로 못하는 건지, 그 다음에 언론의 잘못된 제목 장사에 휘둘리는 모습을 보니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합리화시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누가 어떤 말을 해도 민주당을 분열시키는 프레임은 계속될 것이다. 예견된 수순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를 믿는 것이다. 예. 이렇게 지금 이제 해명을 하고 나섰습니다. 자, 이런 이 고민정의 해명, 누가 이거를 믿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은요, 이 고민정 의원이 지난 2일날 MBC 라디오에 나와서 제일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재명 의원이 개항을에 나감으로 인해서 묶여버리는 역효과가 나와버렸다. 만약 거기 묶이지 않았더라면 전국 선거판을 좀 더 적극적으로 리드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서요, 더 큰 곳에서 쓰였어야 할 칼을 작은 곳에 씀으로 인해서 모두에게 안 좋은 국면을 만들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 이렇게 덧붙이고요. 그리고 이 패배 원인, 지방선거 패배와 관련해서 이재명 책임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 대해서는요, 기본적으로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 누군가를 향한 공격성으로 비춰지진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저도 사실은 이재명 당선인이 그런 개항을 출마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 당내에서는 비판을 목소리를 내었던 바 있는데, 내부에서는 치열하되 그런 모습들이 밖으로 나가는 것이 과연 당에 옳은 것일까 하는 판단 때문에 자제해 왔었는데, 그게 후회스럽기도 하다. 이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게 필요하다. 자, 이 대목은요, 어떻든지 간에 결론은 기승전결이잖아요. 결론은 어디에 있느냐? 그동안의 비판을 자제했는데 이 비판 자제가 잘못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확실하게 대외적으로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비판하겠다. 이런 얘기로 귀결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고민정의는 쉽게 얘기해서 혼날 발언을 한 거예요. 자기들 세계에서만 본다면. 예. 그러니까 비판을 받는 건데, 이렇게 다시 자기 의도가 잘못됐다 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억울하다, 이런 반박문을 내놓는 걸 보면요, 여전히 고민정의 본인 스스로가 본인의 실력이 어디에 가 있는지, 얼마나 많이 부족한지를 제대로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요, 참 이 박지원 원장 그동안 국정원장 하면서 얼마나 참았는지 참 이해가 안 가요. 결국은 오늘 말이죠, SNS에 쫙 일정을 공개했어요. 자, 제가 며칠 전부터 그런 얘기 했잖아요. 박지원 원장 뭔가 길을 찾고 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 내에서 찾는다면 민주평통 부위원장 정도 찾을 것이고, 그리고 민주당 내부에서 찾는다면 지금 이제 비대위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민주당 이제 8월에 당권 들어가잖아요. 민주당 내에서 어떤 큰 자리 하나를 차지하려는 원대한 꿈을 꾸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바 있어요. 제 전망대로, 제가 예측한 대로 하나씩 움직여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바로 오늘 일제히, 내일 이제 날 새고 나면 5일이잖아요. 5일서부터 쭉 일정을 빼곡하게 밝혔어요. 빼곡하게. 자, 이거를 보면 얼마나 주도 면밀하게 지금 이제 박지원 이 전 원장이 본인의 정치적인 꿈을 안고 출발하는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5일 날에는 어디를 가냐? 내일에는 목포를 찾아서요, 김대중 노벨 평화상 기념관, 그리고 전남도청 김대중 동상에 헌화를 합니다. 그리고 6일에는 어디를 가느냐? 광주를 방문해서 광주학생 독립기념관, 그리고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서 헌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7일에는 어디를 가느냐? 엄청 바빠요. 봉화 노무현 대통령님을 예방해서 노무현 대통령 헌화, 그리고 권양숙 여사님 인사,
양산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님 네 분께 인사드리고 상경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상경에서요, 7일날, 8, 9일날은 이제 또 뭐 할지 모르겠죠. 내내 행보를 하겠죠. 정치 행보. 10일에는 뭘 하느냐. 오전 10시에요. 동작동 현충원에서 이호 여사님 3주기 추도식에 참석. 김대중 대통령님 네 분께 각오를 다짐하겠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담벼락에 대고 욕이라도 하라. 역사는 발전하고 인생은 아름답다. 이러한 김대중 대통령의 생전 발언을 전부 인용해 놨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이제 본격적인 정치 활동의 종을 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치권 일각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지방선거 패배 후에 새 비대위 구성을 논의하는 지금 논의 중에 있는데요. 이 민주당 안에서 뭔가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한 지금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요, 민주당 패배 결과를 두고서 당이 지금 내용 상태에 빠져 있는데, 최근에는 이재명을 겨냥했잖아요. 당이 살고 자기가 죽어야 국민이 감당한다. 그리고 이연패한 민주당은 내부 총질에 혼연일체가 되어 있다. 아주 뭐 좋은 말을 많이 해놨어요. 자, 그리고 또 윤석열 정부의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 기자의 한국 정부는 검사 출신으로만 구성됩니까? 검찰공화국 만드시나요? 라는 질문이 나올 법한 인사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균형과 조화를 이뤄야지 무엇이든 치우치면 안 된다. 인사는 강력한 메시지이고 고도의 통치행위다. 과유불급 인사는 망사다. 이렇게까지 지금 이제는 슬슬 말이죠. 이제 윤석열 총장의 인사 문제에 직접 개입하면서 호남 인물을 발탁하라. 호남 인물 발탁해갖고, 그거 내가 많이 얘기했더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드디어 호남 인사를 발탁하기 시작했어. 잘했어. 윤석열 대통령 인사 아주 잘하고 있구만. 이렇게 하고, 호남, 이제 이 유권자들한테는요, 그거 보쇼. 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옳은 얘기하는 거. 내가 이렇게 하니까 호남 인물을 챙기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내가 민주당 지휘봉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여론을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민주당 쓴소리도 하고 있는데, 바로 어제는, 그래서 이연패한 민주당은 내부 총질에 혼연일체가 돼 있다. 이렇게 조롱 비판을 하면서, 민주당은 국민만 생각하고 피 터지게 싸울 때다. 진짜 싸움은 밖에 있다. 민생과 경제에 있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박지원 전 원장의 정치 일선에 화려한 복귀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동훈 이 장관, 지금 현재요, 검찰총장 인사가 생각보다 지연이 되고 있어요. 지금 벌써 이 한동훈 장관 부임한 지가 언제입니까? 예, 그런데 꿈쩍 안고 있어요. 차기 총장 인선을 위한 총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전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서 검찰 중간 간부 이 추가 인사를 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총장 인사보다도요, 고위 검사 간부 인사가 끝났고 중간 간부 인사를 추가적으로 한다?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자칫 잘못하면 총장은 이제 식물총장으로 넘어갈 것이다. 더군다나 한동훈 장관 밑에 뭐가 있습니까? 인사검증단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총장 없는 데서 인사를 쫙 해내고, 그리고 또 일반 공무원들의 인사검증 작업도 담당하고, 그래서 이제 이 한동훈 장관이 어마어마한 이 파워 게임에서 가장 유리한 지금 이제 국면으로 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요, 이렇게 중간 간부직 인사까지도 단행하는 거, 이러다 보면은 이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가 지나치게 권력의 비대화 현상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자칫 잘못되면 독단적 인사로 흐를 수 있고, 그럴 경우에는 친정부 성향의 인사들이 대거 발탁될 것이다 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현재 총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의 부담이 굉장히 커질 것이다. 예. 그래서요, 지금 검찰 내부에서는요, 한 장관의 힘이 극대화된 상황에서 인사까지 독단적으로 단행하면 친정부 검사들만 중용될 게 뻔하고, 장관을 유일하게 견제할 수 있는 총장의 부재가 매우 아쉬운 상황이다. 이렇게 좀 비판적 견해가 고개를 들고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심야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에요,
제 2부를 하나 더 해드리고 제가 이제 저도 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잠시 후에 이어지는 제 추가 방송을 꼭 들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